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 생방송으로 북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이병철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이병철이 이번 군수산 기념궁전에 김정은과 함께 참배한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살아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그제 이병철과 박정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금 김정은이 옛날처럼 함부로 장군들의 목을 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받고 그것도 당 정치국 확대회의 도시군당 책임비서들 뿐만 아니라 연합기업소 지배인과 책임비서들이 참여한 수많은 간부들 앞에서 난타질 당한 것이 바로 이병철이고 박정천입니다. 이쯤 되면 예전 같았으면 김정은의 소스푸른 칼날에 아마 목이 12번 잘리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병철도 박정천도 목은 치지 않고 강등된 모습으로 김정은과 함께 김일성 참배 현장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부들에게 경고성이라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결코 경고성이 아닙니다. 사실 북한에서 강등되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장군들이 언제는 대장으로, 언제는 상장으로, 상장이 중장으로 강등되고 소장이 벼락출세에서 상장이 되고 현송월과 같은 인물은 대좌에서 벼락출세에서 중장으로 출세하는 것은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 오죽했으면 북한의 별들은 똥별이라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다릅니다. 무지와 무능력, 무책임이라는 그 강한 질타를 받고도 살아남은 이 두 사람.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민군 장병들의 불만과 불평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 불만과 불평이 모두 이병철과 박정천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김정은에게 향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이 쿠데타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병철과 박정천의 목을 쳤다면 그들의 분노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목을 잘려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큰 중죄를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민군 병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중국과 특히 중국 수산업자들과 고려를 했고 그리고 중국 수산 오징어 잡이 배들이 대거 북한에 들어오고 또 인민군 총참모부나 1군단, 2군단, 5군단 수산사업소와 서로 합작을 해서 오징어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 김정은에게 보고가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국가 비상방역대책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고 인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조성했다는 것이 그들의 죄목이었습니다. 지금 병사들이 먹을 것이 없고 쌀과 옥수수는 둘째치고 부식물도 전혀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김정은이 중대 정치던 회의에서 중대가 부업을 해서 병사들에게 고기와 부식물을 먹이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중대가 자기 병사들의 중대 대원들, 병사들에게 먹일 야채와 고기를 생산하는 나라는 아마 유일하게 북한 인민군 뿐일 것입니다. 그것도 열악한 환경에서 고기와 부식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모든 북한의 건설 현장들에는 인민군 병사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인민군 병사들이 투입되는 것은 건설국, 즉 총참모부 건설국, 건설노동 인민군 병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군부대에서 차출한 그런 병사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광산이나 탄광, 새로 터널을 뚫어서 새로 갱도를 뚫어서 개발하는 탄광이나 광산, 그리고 발전소 현장. 최근에는 이 평양시 5만 가구 주택을 건설하는데도 바로 인민군 병사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데는 다 인민군 병사들을 투입하면서 그것도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병사들의 먹을 것과 부식물을 걱정하던 이 박정천과 이병철을 또다시 목을 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말했던 그것이 팩트임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번에 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수에서 강등되고
박종천 총참모장은 원수에서 강동되어 차수가 된지 대장이 됐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강동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이병철 인민군 원수, 당 군사인의 부위원장 직책을 가지고 당 비서까지 했던 이 이병철은 군복마저 벗기고 초라하게 김정은의 네 번째 줄에 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목이 달아난 것보다 더 큰 치욕인 것입니다. 특히 인민군 원수 칭호가 박탈됐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이병철 원수가 매번 김정은 동행할 때마다 인민군 원수복으로 동행을 했고 이것은 군사인의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군복을 입었던 것이 아닙니다. 인민군 원수이기 때문에 군복을 입고 김정은을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원수복을 벗었다는 것은 원수에서 강등이 아니라 원수 칭호를 박탈당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국 상무위원도 박탈당하고 인민군 원수 칭호에서도 박탈당했다면 박종천보다 이병철은 그리 오래 갈 것 같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김정은의 위상을 크게 저해했다는 이유로 김정은에게 절대 충성을 했던 황병서와 김양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람들입니다. 황병서도 날라갔고 김양건은 승용차 차 사고를 위장한 암살됐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양건은 암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양건은 당 비서뿐만 아니라 정치국 위원이었습니다. 당정인의 정치국 위원은 호위사령부에서 부관이 나오고 운전수가 나오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대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차를 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양건이 차 사고로 죽었다면 이 부관과 운전수는 아마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에서의 소식에 의하면 김양건은 김정은의 별장에 와서 술을 마시고 혼자 가다가 차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결국 김정은은 차 사고를 위장해서 김양건을 제거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만큼 김양건마저 공개 청산하게 된다면 또 공개 숙청하게 된다면 대남 조직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양건은 수십 년 동안 대남 분야에서 통전부에서 잔뼈가 굵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정치공작원들을 대외에 파견하고 해외 공작부서에서 파견하고 한국 내에 있는 고정간첩들을 관리하던 사람이 바로 김양건이었던 것입니다. 살려두거나 숙청해서 지방으로 추방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살아있게 된다면 움직이는 비밀덩어리가 움직이는 것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황장엽 비서처럼 딴 마음을 먹게 된다면 그야말로 김정은 정권은 풍지박산난다는 것을 김정은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병철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병철도 결국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병철은 당 군수 부부장으로서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지냈고 핵무기와 그리고 미사일 전략권을 총감독했던 사람이 바로 이병철이기 때문입니다. 핵무기 제조와 관련한 핵물질,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기술, 그리고 중단거리 초정밀 미사일을 만든 것도 모두 이병철을 거쳤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단거리 미사일에 관한 기술과 그 배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병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병철을 치지 못한 것도 아마 이러한 내막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조만간 이병철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든지 아니면 차 사고로 죽었다고 발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살려놓기에는 막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해 박종천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군복을 벗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민군 병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나서 박종천을 숙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바로 북한에서 들려오는 또 북한에서 전해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고위층들도 지금 박종천과 이병철을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군심, 민심이 심하게 그뿐만 아니라 북한 엘리트 계층들, 즉 북한 간부들의
마음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충성도를 가졌던 이병철, 김정은과 유일하게 마주 앉아 맞담배를 꼬나 물었던 이병철, 그만큼 김정은의 신임이 컸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에게 절대 충성을 했던 사람이 이병철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간부들은 이 이병철의 추후 위치를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병철, 김일성 참배에는 나타났지만 조만간 북한 정치 무대에서는 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